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나와주신 120여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새누리당 전나군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도지사입니다. 올 여름이 유난히 폭염이 내리치고 비는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했는데, 그나마 우리 충청 도민 210만을 즐겁게 한 것은 우리 지사님이 그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신 데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리고 노고를 시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내용은 태성화학산업단지 3차 심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9일 제3차 태성화학산업입지 심의위원회에서도 몇몇 조건을 붙여서 유례 없이 4차 심의로 고려되었지요. 네. 물론 위원장이시니까 설사 회의는 주재하지 않으셔도 낱낱이 그 결과와 그 진행 상황은 보고 받으셨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공장의 실체를 잘 모르실 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3일에 있었던 산업단지 입지 심의위원 일부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그날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 방문했던 당시에 공장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비춰주세요. 저것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그 공장 내부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들어간 분들이 상당히 이런 공장도 있었구나 하고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주위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죠. 이 공장은 포항제철 등으로부터 잡철이나 제철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부스러기를 사다가 화학약품을 섞어서 짧은 시간에 녹이 쓴 산화철을 만들어서 이를 분쇄해서 이 마대에 담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나 보행도로, 장애인 도로 등에 사용되는 안료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 색소를 추가로 가미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죠. 저게 이제 그 산화철을 가루로 분쇄해서 하는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해서 지금 저 내부가 저렇게 된 겁니다. 다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정한 기준, 어떤 허용 기준치에는 저 공장이 초과되는 바는 없습니다. 초과되는 바는 없는데 저런 형태의 고양입니다. 그래, 꺼주세요. 그 공장 하나하나가 아쉬운 우리 논산에서 왜 이토록 격렬하게 산업단지를 반대를 할까? 제가 지금 의정 단성에서 3번째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아심이 드시겠지만은 산화철을 분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또 분진에 의한 미세먼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저런 그 고통을 28년을 받고 살아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 공장이 4,000평이 채 안 되고, 순수한 저 산화철 제조 공장은 1,000여 평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 공장이 11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절반 이상이 이제 저런 공장으로 이 가동이 될 텐데, 저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8월 19일 날 3차 심의 일정에 맞춰서
연산 주민들 420여 명이 버스 10대 분승해서 도청에 집회 신고를 내고 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10대가 도청에 온다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그 준비에 가끔 제가 투쟁위원회에 참여를 하는데 버스 10대를 다 채워서 갈 수 있느냐, 낭비 아니냐, 한 서너 대라도 제대로 꽉 차서 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우리 주민 어르신들이 버스 10대에다가 승용차로 오신 분들까지 하면 한 450여 분이 8월 19일 날 이 도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나같이 그 도지사님 주민들 앞에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마이크 잡고 안희정 지사 나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소위를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예, 고향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까지 오시고 하셔서 저로서 좀 뵙고 싶었는데 산업단지 그 당시 이제 저도 외부 일정이 있었고 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회의 중이어서 찾아뵙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35조 1에 명시된 환경권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환경권을 헌법이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가라 지칭되는 공권력,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또는 공공기관이 됐든 이런 공권력들이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직접 지키고 주장하기 위해서 도청을 찾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경우 행정관서가 산업단지를 인허가할 경우에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 법리 적용은 첫 번째가 이제 태성화학 입지 심의가 법적 귀속주의에 의해서 단순 인허가 사항에 의한 행정처분이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이 그 기피하는 양계장이나 돼지우리 그 돈사 이런 축사 이런 것들은 10가구 이상 자연불악 주민 밀집 지역으로부터 몇 킬로 이상 되는 지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돼 있으면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은 법이 적용이 맞나 틀리나 봐서 이상이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걸 주민이 반대했다고 거부를 하면은 행정심판 소송하면 행정관서가 다 집니다. 이게 법적 귀속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행정처분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승인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줘서 자기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심사 결과도 보고를 받고 참모나 그 담당자로부터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광범위한 그 지식과 환경을 평가해서 그 재량권자가 도지사면 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태화산단 입지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사님. 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그 요건만 맞으면 의무적으로 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요건에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네.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쟁송이 좀 붙어 있죠 법원에서.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도지사의 재량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는 어떤 개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개발 행위에 있어서 고려돼야 될 요소는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우선 고려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이냐 아니냐의 문제의 쟁점이 아니라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심의함에 있어서 기존에 이미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선결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사님의 그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정책 결정의 어떤 생각을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그 귀속주의가 아니고 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해서 지사님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쟁송은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쟁송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쟁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그 상대가 제기를 하면 쟁송이 되죠. 그러나 그 법률적 논의는 학자들한테 맡기고요. 예,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판례하고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수차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쟁송회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그 국민성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산업 입지 승인 여부를 재량권을 줬을 때는 왜 그런 재량권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산업단지 입지, 도시계획 이런 경우에는 국토개발 경우에는 그 모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의하면 기존의 산업단지는 계획관리지역, 향후 도시로 발전되거나 도시에 근접해서 도시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점유한 지역에 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근데 이제 그 산업에 의한 경제 살리기를 위하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획관리 지역이 몇 퍼센트 있냐 이것 자체를 이제 묻지를 않아요. 그냥 심의에서 그 10만 평 이하 수준이면 시장 군수가 그 이상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심의에서 의견들을 받아보고 본인이 그 시장 군수로서 도지사나 광역시장으로서 판단해서 허가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국가가 또 거기에다가 국민 혈세로 진입도로, 공업용수 시설, 오폐수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 시설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특혜를 어떤 개인이나 기업주한테 줍니다. 그런 특혜를 줄 때는 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친환경이다. 주민의 반발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범용기술이 아닌 세계적인 첨단 제품을 생산한다. 일자리가 몇십 개, 몇 개가 아니고 수백 수천 개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방 세수가 국가 세수가 아니고 우리 지방으로 오는 세수가 200만 원이 아니고 수백억이 지방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여러 정황상 비록 사기업이고 사인이 하는 거지만은 국가와 국민이 혈세로 그런 특혜도 주고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산업복을 장려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산업보국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법과 법의 어떤 모순과 맹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범용기술을 가지고 이런 친환경도 아닌 이런 일자리 창출도 없고 이런 회사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쓰면은 7천여 연산 주민 99%가 반대를 하는데 그분들 가슴에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남 경제비전 2030이 추진하는 모습이냐. 저는 지사님한테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제 4차 심의를 남겨놓는데 더 이상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갈등이 골이 더 깊어지고 이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이 더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4차 심의 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지사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규정보다도 가장 먼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예. 기업을 하는 활동도 각각의 이윤 추구 활동이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똑같은 자기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에는 서로 잘 타협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권, 주민들의 정주권이 부딪혔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거냐는 법률적 쟁송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선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행위를 할 거면 그 주민들하고 잘 타협을 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타협을 짓는데 의원님이 좀 전에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주민들이 그 이익을 감내해 주셔야 될 만큼의 그 투자가 공익적 활동이 있다면 네, 제가 지적하는 예, 주민들께서 왜 또 합의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식으로 보면 문제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해서 저는 심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심의위원님들께도 의원님과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저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수도권보다 더 집중된 충남의 어떤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켜주세요. 어젠가 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반대한다는 도민 참여 서명서를 어제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지요. 우리 충남도가 어느 정도 제출했습니까? 그 서명서 제출 인원이 서명한 분들이 통상 제가 얼른 매스컴에 보니까 79만 명이 목표였는데 추가해서 84만 명을 이렇게 서명받아 제출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수도권 집중화를 의제화할 때 사용하는 주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 한번 펴보세요. 다음 화면. 이제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아니겠습니까? 국토의 12%가 인구의 50%를 점유하고 공공기관, 정부, 금융기관, 전경련, 무역회관, 무역회사 뭐 이런 것들이 86%, 100대 대기업 본사의 95%, 어떤 통계는 86%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역 총생산의 절반, 제조업의 60%가 저기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에 우리 지방들은 결사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서북부 4개시 천안, 아산, 서산 단계 상대적으로 낙후된 논산, 금산, 부여, 서천의 주요 통계와 추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우리 충남도의 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인구 추이입니다. 2000년부터 14년 동안에 우리 충남 전체는 18만 명의 도민이 늘었어요. 근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 시의 인구는 126만 명으로 36만 명이 무려 늘었어요. 반면에 발전이 열악한 논산, 금산, 부여, 서천은 6만 명이 줄었어요. 이게 향후 10년 후에 2025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충분히 지역 인구의 70%가 저 4개 시에 모여 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도권보다 더 집중되는 거예요. 다음. 패턴은 동일합니다. 이건 제조업체 수인데 그 50 몇 %에 불과했던 그 제조업체가 지금 73%가 천안, 아산, 서산 단계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음. 제조업 월평균 종사자 수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경제지표로 가장 잘 활용되는 숫자인데 저게 70%에서 약 82%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저게 90%라고
장담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 다음 열어주세요. 지역 내 총생산 GRDP 이거 맨날 여기에 유출된다. 수도권이나 대전으로 여기에 유출된다 해서 이게 문제인데 우리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17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4배를 끌어올렸어요. 77% 점유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도 3배의 그 증가율을 했는데 논산, 금산, 부여, 서천은 저쪽 4개시 하나 시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저건 2012년 통계입니다. 3년 전 통계. 그러니 저게 2025년, 13년 후에는 저게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이 예산입니다. 이거 도청을 제외하고 우리 15개 시군이 연 예산이 7조 8천억입니다. 그 이제 예산이 천안, 아산, 서산 단계는 3조 4천억. 이쪽 아래는 1조 6천억 규모 수준 됩니다. 다음. 4년간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기업유치가 2,636개를 유치를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국도비 지원을 1,018억을 국도비를 지원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 빈 공간은 저기에 표시되지 않는 7개 자치된 채로 간 겁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는 어디로 집중이 됐습니까? 저 국도비 지원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금산, 부여, 서천으로 가면은 국도비 지원율이 높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30% 수준에 저 서북부의 30%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한 것은 이제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가 12억 5,300만 불이 기업이 유치됐는데 다 이제 천안, 아산으로 이렇게 밀집돼서 들어갔습니다. 다음.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도와 우리 충남의 집중도 2025년도에 예상되는 집중도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훨씬 우리 충남도의 집중도가 심각합니다. 단지 수도권을 우려하는 것은 정부기관 또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본사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시사님 쭉 보시니까 생각보다 심각하죠. 예. 그런데 이런 측면에 저도 이제 저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전국에 10개 핵심 도시를 만들어서 정보기관 170개를 다 전국으로 좀 뿌려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핵심 도시를 전국에다가 지금 대보름날 쥐불 놓듯이 지금 다 옮겨놨는데 그것이 잘 살아서 지역 발전에 이제 동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230개 가량이 되는 기초 단위가 우리가 균형 발전의 단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네. 이제 이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유대목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통해서 나름의 재정력 지수가 낮은 그 시군에다가는 특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의원님의 그러한 어떤 우려나 걱정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력, 경제 규모의 비교이고 다음은 이제 기초 환경입니다. 기초 환경을 비교하면 우리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근본 개념을 혁신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이게 시군별 기초 환경 조사인데 금년도 올해 시군 재정 자립도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비해서 논산에서 서천까지 이 남부 4개 시군이 무려 3배 내지 4배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이건 인구 대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기 지원을 합니다. 논산시가 제일 높더라고요. 5.31%.
예산이 205억 원. 아산하고 똑같습니다. 아산은 9천억이 넘고 예산이. 논산시는 6천억에 턱걸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205억의 재정 부담을 하더라고요. 전부 국가가 주는 돈을 그대로 시군에서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시군비를 보태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성이. 기초수급자만 이렇게 했고 차상위 계층은 그 급식비만 일부 보조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서 그건 뺀 겁니다. 다음 등록장애인 현황입니다. 충남 평균 6%인데 발전하는 지역은 적고 농촌 지역은 저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장애인으로 나가는 예산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 4%, 논산 8.5%인데 천안이 8.5%라면 저 예산이 거울 얼마 되겠어요? 저렇게 심각하더라고요. 다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환경을 조사한 겁니다. 이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경제 환경이 안 좋아서 물론 한부모 가정도 경제 환경이 좋으면은 뭐 저런 걸 주지 않는데 급식비, 학비 뭐 여러 비용을 줘요. 조선 가정은 통계에 누락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산이 웬만한 사회복지 예산은 아산 30만 사는 동네보다 논산 12만 6천 명 사는 동네의 복지비가 더 드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도 이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음. 그래서 저는 충남 교육의 어떤 균형발전 지표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사회복지 분야도 확대해야 되겠다. 균형발전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 우리 충남에 12조 7천억 1, 2차 추경까지 하면 14조 원 중에 불과 747억 원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끌어낸다고 하는데 조금 좀 코끼리에 비하면 비스켓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도유임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시험소를 논산으로 하자고 해도 표지 여기 예산에다 갖다 놨어요. 농업기술원에다. 그 취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백내토 위원장이 어제도 말씀하시더만 제가 그전에도 세종시로 넘어간 수목연구원인가 그게 한 매매 가격으로 따지면 한 2, 3천억 호가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이제 영원히 세종에 둘 수 없으니까 도청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제값 받고서는 금강경원의 공유나 부여 그렇지 않으면 대둔산 자락에 1,000억, 2,000억 들여서 수목원을 만들면은 연차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투자 아닙니까? 이렇게 좀 과단성 있는 지사님이 돼 주시길 바란다.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부 출장소인데 어느 지역은 그 잘 사는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출장소를 만들어요. 다른 어떤 광역단체에서는 우리 충남은 배려 차원에서 저런 못 사는 남부 지방의 지리적, 교통, 환경적 중심지에다가 출장소를 만들어서 그런 편의라도 제공해주고 어려운 걸 자꾸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못 익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충남이 수도권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다 인식해야 돼요. 맞아요. 수도권 완화라 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자꾸 짖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논산이 천안이 되고 금산, 부여, 서천이 아산, 서산, 당진처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균형의 가치는 우리 도정에서 안 챙겨주면 누가 시군을 챙기겠어요? 시군을 챙기는 건 도의사님하고 우리 도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정부 모습 참 사회적 비용 엄청납니다. 속으로 썩고 있어요.
전국에 강제로 분산된 혁신도시 이런 추태가 우리 충남에서는 제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희정 정부에서 이런 걸 좀 제대로 보고 혁신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지사님? 예, 앞으로 이 미처 문제에 대해서 못 본 같이 현황들을 보셨죠? 같이 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지표를 한번 정립해 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더 고민을 좀 해서 지표 개발에 좀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 주제를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며칠 좀 더 고민을 했었는데 똑같아요. 나도 수도권 규제 하지 말라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고민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스스로 묻는데 그럼 또 우리 읍면동하고는 또 차이 안 납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군은 읍면동을 책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답은 이래요. 제 스스로 현재까지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우리가 균형 발전의 문제는 경제 권역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생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방위군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자치단체 경찰력이나 병력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사 권역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 속에서의 균형 발전을 어디다가 적용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경제력 지수를 가지고서 도내의 불균형 발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생활 권역 내에서의 생활의 편의를, 아까 의원님이 그 추가로 지표 잘 주셨는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 도내의 생활 권역에 대한 균형 발전 전략을 좀 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지적이 좋은 생각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 우리 지사님이나 공직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일보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자리에 나오시죠. 발언대로. 이거 제가 15분을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묻고 의견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지적지적 하다 보니까 끝부분에 그 논산 계룡 교육지원청에 학업 중도 포기자가 많다, 제일 많더라. 왜 그러냐? 그 분석을 담당 소관부서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논산 계룡 교육청은 관할 지역에 직업군인들이 많은데 그 직업군인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이직률이라서 나 군대를 제대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보직이동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이런 소설책을 썼는데, 저는 그걸 소설책이라고, 제가 4월 달에 교육감님하고 사석에서 이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이런 엉터리 분석 보고가 나오니까 결국은 해결책이 한심하다, 절망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 용역 좀 줘보시죠. 앞에 사이지표를 보셨지만은 충남에서 그 논산, 서천이 학업 중도 포기율이 제일 높아요. 그건 뭐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많다 이거죠. 환경이 열악하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어요? 네. 이 사항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세밀하게 유형을 분석하고 집중 컨설팅, 사례 관리를 통해서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455명을 줄였습니다. 올해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중도에 고등학교 때 태학을 맞은 그 아픈 추억이 있고, 고등학교를 2개 다녔는데 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태학 맞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를 2개, 3개 다닐 수도 있어요. 검정고시 한들 뭔 문제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 아이들이 그걸 계속 세습한다. 계층 세습, 신분 세습을 한다. 두 번째, 초등학교 1, 2, 3학년 과제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또 사석에서 한번 줬지요. 네. 과제의 양, 횟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과하다, 문제가 많다. 또 재량권을 빙자해서 일부 선생님들은 학업 진행의 보조수단 내지는 편의수단으로 쓰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선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 한 30%, 여기다 맞벌이까지 합치면은 50%의 학생이 부모의 도움을
받질 못하는데 과제물을 보면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과제물을 하도록 하는 것은 1, 2, 3학년 때 애를 병신 만들어 가지고 4, 5, 6학년 과제물이 올라갈 때 아니 학업의 난이도가 올라갈 때 정작 애들은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이런 제약을 범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7월 1일 날 공문 내렸다고 하길래 한번 가져보시오 했는데 제가 말하는 그런 철학이 없어요. 아이고 교육청에서 과제물을 주라 마라 지랄들이야. 이런 수준의 공문은 의미가 없다. 왜 얘들한테 과제물을 어렵게 줘서는 안 되는지. 이게 교육이 신분 상승을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데 교육이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잘못하면 신분 상승은커녕 그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과제물은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 선생님들 그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그 철학과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제와 지난주 8월 27일 EBS 뉴스를 보면은 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 10월에 올랑드 대통령이 학교의 숙제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숙제를 강경하도록 교육감님의 한 그런 적까지 생각,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우리 일선의 교사님들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파돼서 제대로 된 충남 교육이 학교가 즐거워야 되는데 숙제는 안 했지 선생님 꾸중받을 것 같으지 이 학교 갈 마음이 나갔어요. 그 어린 가슴에 새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이지.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선생님들이 철학적으로 알아야 된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봉동 분교 폐기부지 주민들이 저렇게 많이 와 계신데 한 10분이나 오는데 시간이 이거 2분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엊그제 그 교육감님 찾아가서 이게 본래 질의에 없었는데 할 수 없이 이거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교육감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충남도 교육행정은 아래가 꽉꽉 막혔구나. 우리 의원님들 들어보세요. 폐교부지가 발생하면은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 매각을 할 때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것은 국가가 이 폐교 재산들이 국민들이 17분 안으로 시사해가지고 형성됐다는 재산 형성의 그 근본을 국가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교육용 시설을 한다. 태양광 및 풍력 체험 발전소를 하겠다 하고 땅을 사가지고는 충남도청에 가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그 사업 신청할 때는 땅을 어떤 조건으로 사느냐 묻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 교육장은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요. 왜 시정을 해야 되냐? 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한 특별법 제7조 시정명령에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위반할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용도를 지정해서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수자가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시정해서 매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서 아무 그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다 해가지고 교육장이 경찰 보호망 뒤에 숨어가지고 주민들이 2주째 대무를 하는데 교육감님한테 보고도 안 해요? 이런 속으로 썩은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사과하세요, 교육감님. 네, 우리 봉동분교 폐교 매각과 관련해서 오신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의원님께서 보고 받으신 대로 뒤늦게 논산 교육장과 행정과장이 우리 지역주민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과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했고 또 주민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재 역할을 그쪽 폐교 운영하는 분과 또 주민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사업주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을 밝혀드렸는데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논산계룡 교육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그리고 주민대표 간에 대화할 수 있도록 여전히 중재를 강화하고요. 당초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실험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최종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서 해제하는 것까지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와 계신 주민 대표들께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논산교육청에는 어제 그리고 만나 뵙고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하도록 아침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돌아가시죠. 저는 법에 시도 교육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은 교육감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 과정에서 잘못된 그 내용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차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